안녕하세요, 최기의 기육교육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2가 성황리에 맞춰 대흥행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숟가락 한번 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흑백요리사2를 보면서 화딱지가 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영화든 시리즈든 사람 안 때리는 건 안 봅니다. 타격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2024년 9월에 방영되었던 시즌1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야 봤습니다. 길고 긴 추석 연휴 때 사람 때리는 영화들은 이미 다 봤고 너무 할 게 없어서 시리즈 하나 정주행 해봐야겠다 하고 본 게 그겁니다. 사실 저 혼자 보는 거였으면 끝까지 안 보고 사람 때리는 거 뭐라도 찾아봤겠지만 연휴다 보니 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지 하고 찾다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유치한 건 보기 싫고 그나마 이게 저 빼고 다 봤으니 궁금하기도 해서 봤습니다. 근데 재밌더라고요. 물론 사람 때리는 것만큼 재밌진 않지만 기본적인 그게 재미가 보장됩니다. 경쟁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죠. 역시 경쟁 붙이는 게 잔인하지만 재밌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최근 유행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서바이벌은 유서 깊은 인류의 전통입니다. 프로파간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스도 군중은 경쟁을 좋아한다 하고 이를 적극 이용했죠. 한국에는 여론, 전문가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크리스탈라이징 퍼블릭 오피니언에도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전체적인 관심을 끌어모으고 군중을 장악하는 수단으로는 경쟁만큼 쉬운 것이 없다. 군중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구성원을 다른 쪽의 경쟁자와 연관시킨다. 경쟁의 성공은 이긴 군중이 패배자를 향해 우쭐해질 수 있게 해준다. 그런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자신들이 중요하다는 기분을 고양시키기 위해 이기적으로 활용된다. 사회에서 이런 이기주의는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나타난다. 아무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역시 경쟁은 내가 할 땐 죽을 맛이지만 남이 하는 거 구경하는 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흑백요리사에 그렇게 맛들리고 헬스키친도 정주행하고 있고 흑백요리사 시즌2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흑백요리사는 기본적으로 요리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 먹는데 시간과 돈을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시간을 사지. 우린 항상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뭘 포기해야 하는데 저는 항상 먹는 데 쓰는 돈을 아껴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음악에 미쳐 있어서 음반 사는데 용돈과 과외로 번 돈들을 다 탕진하고 하루에 한 끼 1,000원짜리 학식 라면이나 컵라면을 먹고 지금은 시가에 미쳐 있어서 맨날 컵라면 먹으면서 돈 아껴서 그 돈으로 시가에 탕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굉장한 초딩 입맛입니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고 육식만 즐기고 밥상 위에 초록색이 보이면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저는 샐러드를 먹느니 차라리 굶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부터 어디 단체로 가기만 하면 맨날 풀떼기만 잔뜩 들어있고 고기는 너무 얇아서 면도날로 써도 되겠다 싶은 서브웨이 샌드위치만 주는 이상한 행사들이 좀 많아졌는데 저는 그런데 다시는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어디 안 다니고 집에서만 지냅니다. 그리고 저는 슴슴한 음식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평양냉면 같은 도대체 내 입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 맛은 물론이고 소고기보다 양념 돼지갈비를 더 좋아합니다. 요리에는 양념, 즉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념 맛은 진할수록 좋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냥 맨밥도 안 먹고 한정식 나오면 반찬만 집어먹는 사람입니다. 밥은 아무 맛이 없잖아요. 맛있는 것만 먹기도 짧은 인생인데 아무 맛도 안 나는 걸 왜 먹습니까? 밥은 맛이 있는 반찬의 맛을 중화시켜버리는 아주 나쁜 음식입니다. 심지어 제가 얼마나 슴슴한 걸 싫어하냐면요, 저는 맹물도 안 마시고 물 대신 집에서 주스를 마십니다. 상황이 안 되면 티백 차라도 마십니다. 맹물은 슴슴하잖아요. 슴슴하다? 아무 맛도 없다? 맛이 있지 않다? 맛없다. 안 먹음.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닭볶음탕, 곱창 육개장, 미국식 피자입니다. 맵고 짜고 자극적이고 단백질 잔뜩 들어가 있죠. 최고입니다. 저랑 밥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즌1 때에도 군만두랑 스테이크 말고는 딱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없더라고요. 파인다이닝 셰프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요리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예쁘다는 생각만 들고 먹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미국 프로그램인 헬스키친을 보면 나오는 요리들이 다 맛있어 보이던데 흑백요리사에 나오는 것들은 도대체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헬스키친은 항상 스테이크 요리가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요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 잘한다 정도만 하면서 거의 순수히 경쟁 게임으로서만 즐겨왔습니다. 시즌1은 그랬습니다. 오 잘한다, 맛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재미있다, 가끔 맛있어 보이는 것도 나오더라. 그런데 이번에 시즌2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쟁의 재미 측면에서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미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반응도 대체로 재미 자체는 시즌1보다 더 재밌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리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시즌1은 요리에는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정도였는데 시즌2에서는 자그마치 수십 개의 당근 요리들을 선보였습니다. 와,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TV를 보는데 당근 냄새가 코에서 진동을 하더라고요. 4D로 즐기는 넷플릭스였습니다. 셰프님들의 그 화려한 기술, 창의적인 발상 다 좋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왜 하필 당근입니까? 그 주황색 괴물이 셰프님들의 손에서 예술로 승화되는 걸 보며 저는 감동이 아니라 공포로 느꼈습니다. 저처럼 육식을 사랑하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소위 초딩 입맛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당근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오류고 식탁의 결함입니다. 이거 보시죠. 제가 유튜브 만들 때 맨날 사진 주워오는 팩사이스에서 당근 검색해서 나온 사진이거든요. 표정 보이십니까? 이게 고문이지 뭡니까? 이 표정이 제가 흑백 요리사 당근 요리 지옥을 볼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몰래 품고 있던 꿈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 사람 먹는 음식에 당근을 넣는 놈들은 죄다 형사처벌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 먹는 음식에 당근은 왜 넣는 겁니까? 당근은 사람이 아니라 토끼가 먹는 겁니다. 우리 집 이쁜 토끼 샤샤가 먹는 걸 왜 사람이 먹고 있느냐 이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잘 먹습니까? 예쁘죠? 사람은 당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원래 서식지가 같은 생물들끼리 먹는 음식이 겹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당근은 비주얼부터 구립니다. 여러분, 자연계에서 주황색은 보통 무엇을 의미하나요? 경고입니다. 독이 있거나 위험하니 접근하지 말라는 신호죠. 그런데 이 당근이라는 녀석은 그 화려한 주황색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달콤한 오렌지나 망고처럼 보이죠. 하지만 젓가락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흙의 비누 섞음만 나는 나무토막이라는 사실을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예쁜 색깔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텁텁한 배신감을 안겨주는 행위, 법률가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녀석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볶음밥, 잡채, 카레, 마치 숨은 당근 찾기 게임을 하듯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저는 카레를 먹을 때 밥을 푸는 것보다 당근을 골라내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건 노동력 착취 아닙니까? 전 세계 카레에서 당근이 없어진다면 그 아낀 맨아우로 우리는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카레를 참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급식에서 먹던 카레에는 감자와 당근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오뚜기 카레 이미지에서도 감자와 당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카레의 맛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감자를 넣어서 전분 때문에 맛있는 카레 맛이 푹 퍼지게 만들고 당근 때문에 역겨움을 느끼게 되죠. 저는 30살이 되어서 배우자께서 해주신 양파와 소세지만 잔뜩 들어간 카레를 먹고 카레가 원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구나 하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오뚜기는 무슨 정신으로 이런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레에는 당근과 감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상한 가스라이팅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 미친 짓거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카레는 양파와 소세지만 볶아서 넣으면 됩니다. 진정한 카레의 맛에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비주얼이 좀 더러운데 그건 제가 김치를 끼 얹어서 그런 겁니다. 카레는 숟가락으로 먹는데 김치를 집어 먹으려면 젓가락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습니다. 이렇게 밥 먹기 전에 김치를 후두둑 털어 넣으면 숟가락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다. 또 당근은 식감도 쓰레기 같습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일관성입니다. 근데 당근은 어떻습니까? 이 녀석은 일관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당근은 어떻죠? 아삭아삭을 넘어선 딱딱함입니다. 씹을 때마다 턱 관절에 가해지는 그 물리적 충격은 거의 고문 수준입니다. 반대로 익힌 당근은 어떻죠? 흐물흐물하고 눅눅해지는데 그 불쾌한 흙의 비누 섞은 맛이 올라옵니다. 고기의 짭짤한 육즙과 어우러져야 할 카레 안에서 혼자 나 여기 있어, 흙이나 퍼먹어라 라고 외치는 그 자기중심적인 태도, 정말 쓰레기였습니다. 초딩 입맛 헌법의 제1조는 자극적인 것은 자극적이어야 한다 입니다. 그런데 당근은 맛있지도 않으면서 그 맛없는 맛이 굉장히 강해서 다른 재료의 자극을 방해합니다. 고추장의 매운맛을 희석시키고 간장의 짭짤함을 방해하는 당근의 그 그지같은 맛, 이건 식탁 위의 화이트 노이즈이자 제거해야 할 버그입니다. 흑백 요리사에서도 이런 단일 재료 요리의 평가 기준 중 하나는 재료의 맛을 얼마나 잘 살렸냐잖아요. 근데 딱 봐도 당근 맛이 잘 살아있을 것 같은 상대편 요리보다 당근을 당근 같지 않게 달달한 케이크 같이 만든 요리에 점수를 더 주더라고요. 심사위원들도 알고 있는 거죠. 당근은 맛이 그지 같다는 걸. 애초에 제목이 당근 요리 지옥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근으로 요리를 만들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이 망할 당근 요리 지옥 때문에 지금 전국에 당근 요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미친 짓거리들이 당장 멈춰 주십시오. 흑백 요리사 2를 보면 제가 가장 괴로웠던 장면은 전국의 훌륭한 셰프님들이 당근을 정성스럽게 퓨레를 만들고 뭘로 만들고 아무튼 별짓을 다 해서 예쁘게 꾸미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셰프님들 그 정성으로 고기를 한 점 더 구워주십시오. 당근 퓨레가 아무리 부드러워봤자 그건 결국 부드러운 흙맛일 뿐입니다. 당근으로 만든 화려한 간식은 제 접시 위에서 장식품일 뿐이지 절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꼭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당근이 눈에 얼마나 좋은데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그래. 자 여러분, 저는
눈이 나빠지면 라섹 수술을 하고 안경을 씁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영양제를 먹겠습니다. 왜? 제 소중한 즐거워야 할 한 끼 식사를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간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식사는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혀끝을 자극하는 매콤한 떡볶이, 기름기가 좌절 흐르는 삼겹살, 입안 가득 퍼지는 치즈의 짠맛,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당근을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맛이야 라고 자유하는 그 위선의 시간들. 요즘 다이소만 가도 영양제들이 넘쳐 흐릅니다. 그거 드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너무 감정적이었나요? 하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흑백 요리사 2를 보며 당근 요리에 감탄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 같은 초딩 입맛들에게는 당근은 넘어야 할 거대한 벽과 같습니다. 만약 제가 나중에 소설을 쓴다면 빌런의 이름은 반드시 당근으로 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빌런은 주인공에게 억지로 당근 주스를 먹이는 고문을 하겠죠. 여러분, 음식을 가려먹는 것은 편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취향을 지키는 소신이며 맛의 시스템을 수호하는 정의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당근 한 조각도 허용하지 않은 순도 100% 육식 식단을 즐길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눈치 보지 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여기 당근 빼주세요. 오늘 제 처절한 당근 혐오론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탁 위에 당근 없는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다음엔 더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